생존 처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외식업 저뿐만 아니겠죠. 전국에 계신 자영업 사장님들 또 멀리 있는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또 여행, 관광, 숙박, 외식업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도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일을 또 하시고 계시는 사장님들 마음 좀 공감이 되고 싶은 또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진짜 노동의 종말, 직장이 없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술의 변화 엄청나시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는 이 유튜브 이것만 통해도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이 모바일 혁신 이게 만나면서 지금 엄청난 성장이 가속화의 가속화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직장도 언젠가는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라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서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기계화, 자동화, 거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주는 기계화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가면 예전엔 대부분 톨게이트 지날 때 이렇게 톨게이트 뽑고 거기 가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이 주부 마주 보니 그 여성분들, 거기 톨게이트 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느 순간 그 톨게이트에서 돈 받으신 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하이패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패스. 저도 사실 좀 기계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둔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이패스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차를 바꾸면서 차에 하이패스가 탑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전을 하고 하이패스를 지나니까 이렇게 편한 거죠. 편한 거예요. 똑같은 돈 내고 지불을 하는데 이 사용의 편의성을 한번 이제 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하이패스만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차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그런 소요들은 줄어들고 인력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고 지금 상당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외식업 많이 가시잖아요. 이게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라든가 또 롯데마트 가보면 예전에 현장에서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이 햄버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키오스크로 합니다. 카드 결제하고 주문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떤 거를 고르는지 선택의 또 다양성이 있죠. 계속 골라가면서 자기 취향에 맞추며 주문 오더를 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인데 5년 전, 5, 6년 전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키오스크 시스템, 이 무인 결제 시스템이 없었을 때라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조리를 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오면은 그걸 조리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혔는데 이게 어느 순간 국내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 매장 가도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였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갈수록 확산이 되는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는 게 현재의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버스 터미널, 예전에 80년대, 7, 80년대 하더라도 버스 안내양이 있어서 이 돈을 받고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그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버스 안내양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었고 지금 버스 터미널에서 이 표를 판매해주는 매표소 직원들도 대부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광주에서 아시아에서도 제일로 큰 이 버스 터미널 유스케어, 광주 종합 버스 터미널인데 거기 매표소가 다 없어졌어요. 올 1월 1일 들어서 그 창고들이 다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쭈르륵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딱 보고 있으면 먼 미래에 나왔었던 영화 속의 기계와 로봇이 지배하는 그런 현장의 초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바뀌어 있었고 대부분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분들도 처음에만 몰랐지 한번 하다 보면 또 잘 만들어놨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찾아보자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갔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 셀프 주유소, 셀프 충전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인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기계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니까 사실 뭐 배달 앱에서 배달 시장은 좀 크고 있죠. 온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온라인 뭐 배송 배달은 크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오토바이 배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동자가 아니죠. 노동자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사업자 사장님이시죠. 그분들도 사장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의 개념들이 예전에는 풀타임, 정규직 풀타임의 그런 개념으로 가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노동의 형실, 질적인, 양적인 이 성장 자체가 조금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풀타임에서 사실 임시직으로 바뀌고 그게 또 계약직, 그리고 프리랜서, 파트타임 갈수록 노동 양이 쪼개져서 분산되는 현상들이 갈수록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 얻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제목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시에라 캐슬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을 담당했던 이제 현지 기자가 워낙 스타트업이 많이 나가고 앞으로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인간의 미래, 또 노동의 미래, 일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해준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도서관 갔다 왔습니다. 도서관 갔다 왔는데 요즘 좀 한가하시잖아요. 여기 안에 있고 이렇게 손님이 없거나 적거나 크게 일이 많지 않을 때 이 자영사장님 좀 외로우시잖아.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사실 몸이 편할 것 같죠. 근데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좀 축 처져 있고 좀 다운되기가 되게 쉬운 게 또 자영업인 것 같아요. 특히나 1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민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고민들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좀 무기력해지고 좀 지치고 조금 뭐랄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말로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제가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도서관 갔다 온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책 읽는 거 힘드시죠? 특히나 뭐 자영업 하시고 일하시는 사장님들 책 보는 시간도 없을 거고 설령 뭐 시간 있다고 그래도 이 가게에서 매장 안에서 책 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장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나 몰입감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항상 또 손님 또 가게 운영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읽기가 좀 많이 힘들고 또 책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물안의 개구리가 딱 되게 좋은 게 이 자영업, 이 사장님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요즘 워낙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노동의 미래, 또 일의 미래가 바꿔지고 있으니까 이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책만큼 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가게에서 못 보니까 이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책을 보고 보는데요. 좀 못 읽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서너 권, 한 5권 이상은 좀 읽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책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는 조금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책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책을 어떻게 보냐면 서점에서 돈 주고 책을 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한 책들 서점에서 책 사서 집에다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짐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다 버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을 꼭 진짜 필요한 책이 아니면 책을 사지 않습니다. 사실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도서관 많이 갑니다. 공공도서관. 저는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 공공도서관만큼 이렇게 잘해놓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한 번, 두 번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좀 부자가 된 것 같아. 이 책들 이렇게 보고 또 신간서적 위주로 봅니다. 제가 나오면 신간서적 위주로 봐서 필요한 책들 봅니다. 이 저자들이 썼던 이 책은 읽으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압축해서 보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잘만 이렇게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게 이 독서나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로 이제 보는 책은 이제 경제 서적을 위주로 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아이템, 이 사업에 관련된, 요즘 그런 책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 다양하게 봅니다. 또 소설도 많이 봐요. 소설은 재밌잖아요. 소설, 또 인문학, 그런 책도 보고, 한참 재테크할 때 이제 부동산 책도 보고, 주식은 안 하니까 주식은 안 보고, 좀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축에 속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빌려온 책, 제가 오늘 도서관 가서 정말 진짜 좀 보석같이 빛나는 선물을 받아온 것처럼 오늘 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가면 이제 새로운 서적, 베스트셀러나 신간서적 워낙 많이 빠른 사람 빌려가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그런 책들이 2권, 3권이나 딱 있는 거예요. 팍팍팍. 집어서 왔습니다. 보통 책 가격이 15,000원, 2만원 정도 하니까 돈을 벌어온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책을 빌리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책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영상 보신 분들은 화면이 좀 거꾸로 나오실 겁니다. 아마존 아시죠? 미국, 아니 글로벌,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인터넷, 모바일, 또 온라인 기업인데, 사실 책을 온라인으로 처음에 이렇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온라인 전 영역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다녔던 이 박정준이라는 그 회사 분이 보통 1년 정도 다니는데, 근속기간 이분 한 14년 정도 다녔다는데, 아마존을 다니면서 보았던 미래의 모습들, 또 기술의 변화들, 앞으로 세상에 대한 트렌드, 그걸 좀 녹여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읽는, 앞으로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해갈 것인가를 좀 유추해보고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좀 눈을 좀 얻기 위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책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구신지.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70, 한 2, 3 정도 되셨으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데, 영광, 전라남도 영광, 저희 매장에서 멀지 않은 영광입니다. 70세까지 고생만 하셨죠. 식당 하시고 일하시고, 손녀딸이 할머니 효도한다고 이 치매가 좀 오기 시작했대요. 70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 모시고 호주 여행을 떠나간 겁니다. 가서 할머니가 오랫동안 기억을 잃지 않고 즐거운 추억들 오랫동안 간직하자라고 해서 그냥 영상을 그냥 찍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소위 말하는 떡상 대박이 난 거죠. 100만 뷰 정도 나온 영상이 펑 터지면서 유튜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하고 손녀가 시작했는데 지금 이 박말래 우리 여사님, 진짜 여기는 그 유튜브 사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 뵈러 올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 또 정말 나이가 이렇게 있으시지만 있으셔도 이렇게까지 70년 동안은 거의 식당 일하고 희망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제2의 인상을 멋지게 살고 계시는 이 박말래 여사님의 책입니다. 몇 장 처음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 좀 더 많으세요. 저희 생각 봤을 때는 30대, 또 40대, 50대, 60대 이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시점이 지금 얼마인가요? 50%? 절반. 절반 조금 더 올 수도 있고, 나머지 인생 이렇게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박말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만들었는데 이 책도 추천 한번 해볼게요.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 읽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소설입니다. 좀 재밌는 소설. 요즘 우울하잖아요. 힘들고 지금 경제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 매출 복잡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 순간에 무료하고 지쳐있고 좀 다운된 생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재밌는 소설인데요. 이 책은 요나슨 요한슨이라는 스웨덴 작가입니다. 이분도 기자 출신인데 창문 넘어서 도망가 100세 노인이라는 그런 소설이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그분 썼던 책들 계속 읽고 있는데 최근에 신간 서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본 분이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대통령 핵, 요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대한민국하고 관련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 요한슨 책에 쓰셨던 분이 요나손, 이분 책이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위트도 있고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책도 추천합니다. 전작들도 보시면 되게 재밌고
이렇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책입니다. 자, 마지막 책은 포스트 차이나 진짜 인도를 알려주마라는 책입니다. 자, 지금 뭐 중국 난리인데요. 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시장을 이렇게 뜨고 있는 뭐 신흥 국가라고 하면 인디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디아에서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현지 체험, 이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아이템들, 현재 트렌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뭐 해외 진출, 해외 사업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도 시장에 대한 현장 이야기들,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인도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알 수 없는데 현장 이야기들 읽어보면 또 사업에 대한 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 될까 싶어서 빌렸습니다. 이 5권은 정말 제가 오늘 빌려와서 좀 뿌듯하고 이거 다 볼 겁니다. 지금 3주 동안 다 봐야 될 숙제 목표가 생겼는데요. 읽어보고 정말 여기서 좋은 책, 또 정말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소개 별로 재미는 없으시죠? 근데 그래도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게요. 한 달에 한 권 목표로 해서 1년에 한 12권 정도만 해봐도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 사고력의 깊이, 보는 시야가 많이 좀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 이 책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 모두 힘든 시기죠? 다 힘듭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